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마침내 드디어 파이널리 구수한 윤석열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22일 자신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담겨 있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대해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 공작하지 말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출처불명 괴문서, 장명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윤 전 청장은 이날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밝힌 공지문에서 저는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며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 공작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 근거 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또 진실을 가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사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 말하던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위치가 바뀐다고 입장을 180도로 바꿔도 되는 건가요? 지난 8년 자신의 비리와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건 자신이 검찰에 몸을 담고 있었던 탓 아닌가요? 그래서 지들끼리 덮어주고 뭉개주고 없애주고 해왔던 탓에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이제사 검찰 옷을 벗고 나니 감췄던 비리와 범죄 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8년간 잘 뭉개온 것일 뿐 버텨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그는 검찰에 있을 당시 밥 먹듯 써왔던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다양한 압박, 편법 수사들을 보수 언론과 손발을 맞춰 진행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돌려 당하려니 답답한 모양입니다. 미안하지만 윤석열 씨가 느끼는 그 감정의 몇백 배 이상을 많은 사람이 느꼈을 텐데요. 그 정도 가지고 엄살을 떠는 건 무리가 있죠. 더 가관인 건 검사들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사찰 문건까지 만들어 운영했던 당사자가 사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 전 청장은 22일 장모 최은순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재직 시에도 가족 사건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새빨간 거짓말을 믿으라는 건가요? 윤석열이 검찰청장직을 사퇴하자마자 장모 최 씨와 관련된 검찰 수사와 기소는 180도 달라졌고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부당 취득한 22억 원에 대한 사기 사건에 중대 공범이자 피의자로 확정돼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는데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검찰청장 가족 수사라 검사들이 알아서 기었던 모양인데요. 제발 말 같지도 않은 변명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닐 텐데요. 대통령보다 먼저 인간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윤 전 청장 대변인의 입장문 마지막 발언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최근 출처불명의 괴문서에 연이어 검찰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정치 공작의 연장선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정치 공작의 연장선. 그럼 윤석열 검찰청장 시절의 검찰은 정치 공작의 시대였습니까? 참 이렇게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을 줄이야 빵 터졌습니다. 오늘도 이준석 국힘당 대표를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연일 빤스런하느라 정신없는 이 대표는 매일같이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논점을 흐리고 말 바꾸기 하며 질문을 던진 사람조차 내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 헷갈리게 만드는 스킬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보다 이런 물타기는 처음 봤습니다. 이준석 국힘당 대표는 21일 병역 의혹에 대해 해명했음에도 여권발 공세가 계속되자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솔직히 이길 자신이 없다고 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더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도 못 믿고 병무청도 못 믿고 프로그래머 담당자도 못 믿고 이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대표는 사실 무근으로 판명났음에도 가수 타블로 씨의 스탠포드 학력 위조서를 끊임없이 제기했던 타진요의 일례를 들어와 타진요 욕할 것 없다며 필이나 불며 다 끌고 가자고 헛소리를 날렸는데요. 이 대표는 해당 글을 올리기 1시간여 전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전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선발위원장으로 활동한 황대산 어떤 사람들 대표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하며 결백을 강조했는데요.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의 병역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핵심 논란은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과정은 대학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이었는가인데 아니다라며 재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수 소프트웨어 인재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현업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한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황 대표가 배임죄 공범이 될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이에 황 대표는 말꼬리를 자르고 급하게 말 바꾸기를 시전하며 조용히 찌그러졌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는 계속 이 사건에서 도망을 가려 한다며 황 대표 트윗 때문인가 본데 전화로 졸업생 허가해준 분이 혹시 이분이냐고 일침을 날렸는데요. 이어 공고와 규정을 어긴 것은 당연히 큰 문제라며 한두 마디로 일을 종결시킬 수 없다. 황 대표 트윗에 의하면 알면서 규정 위반이라 배임죄 공범이 될 수도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준석의 이 해괴한 논리, 못 알아들으니 말을 섞지 않겠다는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오만불손한 발언입니까? 흡사 질문하는 기자에게 너 그러다 맞는 수가 있다라고 한 홍준표 의원과 넌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한 김무성 전 의원의 데자뷰인데요. 어디서 이런 못된 것만 닮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젊은 꼰대라는 별명을 가질 수밖에는 없는데요. 못 알아들으니 말을 섞지 않겠다. 그럼 알아들을 때까지 알려줘야죠. 소귀의 경을 읽다 보면 소도 이해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제 동생이 의사인데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어머,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건 뭐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그 당시에도 억울하다부터 시작해서 동생한테 여러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토로를 했었다. 네, 그래서 뭐 동생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이제 네. 이재명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동생은 뭐 제 동생은 제가 정치하고 있지만 정치 아무것도 모르는 애예요. 아, 동생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네, 근데 동생이 가끔마다 저한테 이재명 시장 동생, 그 형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제 막 그 문자 온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네. 가족 간에 굉장히 좀 불화 같은 게 좀 있긴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하긴 했어요. 이재명 그 상황을 저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형이 엄마를 폭행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였다. 근데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전후 사정이 있겠죠, 당연히. 이재명 그렇죠. 시장이 뭐 그 들어보니까 굉장히 막 화가 난 것 같던데 사람이 네. 화날 때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테니까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난 2018년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친동생이 의사이며 이재명 친형인 이재선 씨를 치료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폭로 아닌 폭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건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개인의 상담과 진료 내용을 제3자에게 발설하는 것 자체가 의료법과 개인정보법 위반을 한 겁니다. 개인정보의 공개 범위가 다소 미약해 불분명한 부분도 존재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다른 정치인을 향한 공격의 포인트로 그 가족의 병력과 관계를 이용한 건데요. 애초부터 인성과 성품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거죠.